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추석 전날 난데없이 윤석열이 전세계 전투 식량을 직구해 먹어봤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어 다음날 군부대를 찾아 전투 식량과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며 군 통수권자가 행보관급 지시를 하는 보도가 나왔지요. 현재 유일하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특수조직인 군인 것이며, 그러한 환대와 환호는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아닌 군 통수권자라는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것인데, 이마저도 감지덕지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에게 추석 인사라며 공개한 사진은 개를 껴안고 찍은 사진이지요. 송현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감 능력만 없는 게 아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니 판단 능력도 상식적이지 않고 수준이하다. 진지함이 없다. 진지하지 않으니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 얘기냐고? 대통령 얘기다. 지금 한국 대통령 윤석열. 부부 일심동체라더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감 능력이 없고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은 건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세계 각국의 전투식량을 인터넷으로 직구하여 직접 맛을 보고 외국의 전투식량과 비교도 해보고 직접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추석 하루 전에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무려 조선일보 단독 보도다. 검색해보니 오직 조선일보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군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고, 그 중에서도 먹을거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왜 그런 보도를 했을까? 의료대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나 디올백 면제부가 아니라 마포대교 현지 지도가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는 대통령의 자상함이 추석 밥상에 화제로 오르기를 바래서였겠지.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나 조선일보의 의도에 맞춰 전국의 추석 밥상에서 황공하옵게도 병사들을 위해 외국에서 전투식량을 인터넷으로 직구하여 직접 먹어보는 자애로운 대통령이라는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졌을까? 추석이 지나면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앞세워 추석 연휴 동안에 응급실 대란은 없었는데, 야당과 일부 언론이 괴담을 퍼뜨리고 반국가적인 선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국민은 응급실에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추석을 보냈는데, 고물가의 서민들은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장사가 안 돼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집값이 또 오르나 싶어 집 없는 이들의 불안은 패닉으로 바뀌는데, 한가롭게 인터넷으로 외국의 전투식량을 직구하여 맛보는 대통령이 정상인가? 대통령놀이 버킷리스트에 세계 각국의 전투식량 맛보기도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먹는 것에만 진심이고 열심인 것 같다.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전투식량은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졌을 상황에 대비한 비상식량이다. 병사들의 평소 식단에 관심 있는 대통령은 많이 봤어도 전투식량에 진심인 대통령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에 일선 부대를 방문하여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투식량에 독특한 관심을 보이는 건 평소 먹는 것에만 진심이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군미필이라 전쟁에 무감각해서 그런 걸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런 기괴함을 보이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찾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사실은 답답한 거는 우리 원장님 말씀 그대로인데, 이 모두가 함께 이기는 길이 있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을 이기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파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적대와 파멸로 가면 안 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서로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통합 조정이 가장 정치의 큰 역할인데, 뭐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습니다. 지금 의료대란 문제도 사실은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나 타협이 아니고 그냥 충돌하다 보니까요,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계의 역할도 이럴 땐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하고 이해 당사자만 딱 얘기를 하니까 입술 없이 이빨이 붙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을 좀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네. 그 역할들 한번 말씀도 한번 하신 게 있으시고 좀 나서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해결을 안 하면 이게 너무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이거 결국 다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피해는 국민들이 있고. 한번 명절 끝나고 네. 저희가 한번 동지역 차원에서 한번 만나서 그러려면 이제 양쪽 다 네.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어떤 뭐 이제 전체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수용을 좀 네. 해주는 전제가 좀 돼야 대화의 물꼬는 터야죠. 뭐 얘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명절을 맞아 산소에 성묘 다녀왔습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보니 생전에 투닥투닥 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여 참 그리웠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도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절감하는 존재가 가족이구나 싶습니다. 때론 모질었지만 사실은 아들과 화해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묵묵히 키워놓으신 것 같은 잔디가 피어났더군요. 엎드려 절할 때 머리와 등을 스치는 바람에선 늘 괜찮다고 등을 쓰다듬어 주셨던 어머님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명절이면 시루떡과 송편을 들고 산으로 향하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습니다. 좀 남겨오면 좋을 텐데 그 마음 모르는지 꼭 빈손으로 돌아오시던 모습에 서러웠던 철없는 소녀는 어느덧 장성한 두 아들 손을 잡고 산수에 오르는 아버지가 되었네요. 배골았던 시절도 성묘 가는 길을 힘겹게 만들던 비포장도로도 사라졌으나 그 경치와 꽃내음은 여전해 더욱 반가운 고향입니다. 따스한 햇볕과 서늘한 산의 공기에 뛰놀던 시골 풍경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촌놈인가 봅니다. 예전에 비해 길었던 추석 연휴가 어느덧 훅 지나간 까닭은 그만큼 가족과 오손도손 보낸 시간이 반가웠기 때문이겠지요. 어렵고 팍팍한 현실이지만 다들 그보다 더 따뜻한 진심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풍성한 시간 보내고 계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 대해 지난 최혜병 청문회에서 맹활약했던 전투 변호사, 최혜병 순직 사건의 이영민 대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자는 그 행동거지 하나도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개 두 마리로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현재 세계 어느 지도자가 각 나라의 중요한 행사에서 개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와 자국의 국민에게 축하 인사를 한 자가 있는가? 반면에 역사적으로는 왕과 왕비가 애완견과 종종 초상화를 그린 사례가 있었다. 그 중에 안토니 반 다이크가 그린 영국의 왕 찰스 1세와 그의 왕비 헨리에타 마리아의 초상화에는 애완견이 종종 등장한다. 이 초상화를 그리게 한 찰스 1세는 영국 역사에서 절대 왕권을 주장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독단적인 통치를 시도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그는 내전을 일으키게 했고 이에 패배하여 1649년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이는 영국 역사상 군주가 공적으로 처형된 유일한 사례이다. 그런데 이런 우울한 사진에 반하여 이번 추석에 부모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한 유력 정치인의 사진을 접하게 되었다. 그 사진에서 희망이 보였다. 정치인 중에 아직 그 사람이 될 만한 인물이 있구나.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이미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임이 증명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세계 문화사에 그 증명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사람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만 하면 된다. 김구가 갈망한 세계문화 강국은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나오면 대한민국의 교육개혁과 정치개혁은 얼음이 봄바람에 저절로 녹듯이 풀리고 어둠이 한 점빛에 온 사방이 밝아지듯 현실이 된다. 인도 촌놈 타고르가 우연히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눈에 띄어
영국에서 적극적인 소개로 동양 최초 노벨문학상을 받고 좀 인기가 높아졌다고 한참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바쁠 때 당시 일제강점기 그 탁우르를 만난 어떤 기자가 받은 시,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적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일본에서 출국 전 급하게 만나 적어주었다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 대한민국에 그 사람이 등장하면 탁오르가 급하게 적어주었다는 그 동방의 등불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 사람은 이 땅에 그리고 이 지구의 보편적인 지도자인 덕성인 수신과 신독, 사친과 지인과 지천의 경지에 이른 지도자다. 이번 추석 연휴 개 2마리 사진의 지도자와 자신의 부모에게 성묘하는 사진의 정치인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식당을 했으면 본인도 대한민국도 행복했을 것을. 철학관이나 명품샵이나 했으면 본인도 대한민국도 행복했을 것을. LP바나 했으면 본인도 대한민국도 행복했을 것을.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으니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리더 이재명만이 희망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